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가장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소위 수동적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상대방은 나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죠.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뒤통수가 따갑고 자존감이 깎여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 상황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불평을 해봐도 돌아오는 말은 그 사람 참 착한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대답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꼬여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쾌함은 상대방이 정교하게 설계한 수동적 공격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인 지영 씨는 팀 내에서 천사로 불립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커피를 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 위로를 건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마다 지영 씨는 미묘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신이 꼭 확인해야 할 메일을 깜빡하고 전달하지 않거나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식이죠. 당신이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으면 지영 씨는 너무나 해맑고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어머,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내가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화를 내면 졸지에 착한 지영 씨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참으면 프로젝트는 계속 어그러지죠.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 코스프레 뒤에 숨겨진 수동적 공격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수동적 공격성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처벌받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는 싶지만 동시에 착한 아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 결과 선택하게 되는 전략이 바로 우회적인 공격입니다. 직접 욕을 하는 대신 칭찬을 가장한 비꼬기를 사용하고 약속을 어기면서도 정당한 핑계를 대며 결정적인 순간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전두엽은 분노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그 억눌린 에너지는 편도체를 자극하여 어떻게든 밖으로 분출되려 합니다. 그 출구가 바로 타인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수동적 공격 행위인 셈입니다. 특히 이들은 칭찬의 기술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친 뒤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내용은 잘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최고였어요. 이 말을 들은 당신은 기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난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기분 나빠하면 상대방은 즉시 이렇게 방어막을 칩니다. 아니, 나는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정말 당황스럽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교묘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패턴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반응을 즐깁니다. 당신이 당황하고 화를 내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승리감을 맛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최대한 차갑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영 씨가 메일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거나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메일이 전달되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메일 발송 후 제게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정확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술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칭찬을 가장한 비꼬기를 한다면 그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발표 내용이 잘 안 들렸다는 건
제 전달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되묻는 것입니다. 수동적 공격자들은 자신의 공격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쏘는 것을 좋아하지 밝은 조명 아래서 직접 대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처럼 그들의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면 그들은 당황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절을 못하고 쩔쩔매는 척하면서 일을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마감 기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되었네요.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라서요.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세상에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약함과 비겁함을 선함으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격에 휘둘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당신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 코스프레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진위를 꿰뚫어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